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주요 후보들은 모두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제주를 찾아 4.3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패배 뒤 정치적 제도약의 발판이 된 인천을 찾았습니다. 제가 명색이 인천 출신의 최초의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제가 사는 동네를 제가 더 잘 챙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항과 항만을 가진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 산업 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승만 정권 당시 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인천 출신 조봉암 선생을 두고 사법살인을 당한 것이라며 그런 일이 없도록 투표로 진정한 민주국가를 세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시는 조봉암을 그와 같은 사람을 잃지 맙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기 북부를 찾아 밀짚 모자를 쓴 채 직접 모내기에 나서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반드시 일자리가 많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GTX 연장 등 교통혁명을 이뤄 수도권을 1시간 내로 연결하고 한강 철책을 걷어내고 중국으로 뻗어나가는 백기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울 적격자라며 이재명 후보 견제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비명 행사를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이재명 후보가 89.77%, 딴 사람들이 다 꼼짝을 못해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그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을 찾아갔습니다. 시장 시절 역점 사업이던 성남의료원에 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이 후보의 공공의료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400억 정도의 누적 그런 비용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찾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4.3 유족들을 만나 이들을 위로하는 한편 24시간 활동 지원 등 장애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첫 공개 일정으로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관 서너 명에게 둘러싸인 채 서울의 한 영화관으로 들어섭니다. 지지자들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을 외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시사회에 참석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회에 공개 일정에 나선 건 파면 47일 만에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국사 강사였던 전한기 씨, 이 영화의 감독인 이용돈 PD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전 씨는 이용돈 PD와 함께 이 영화를 기획 제작했으며 자신이 윤 전 대통령을 초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지지자가 자신의 최측근 석동현 변호사가 쓴 책 반드시 윤석열을 들고 다가오자 책에 서명도 해줬습니다. 280여 석 상영관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취재진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잠시 눈을 감은 듯한 모습도 포착됐지만 대체로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국민 담화 장면이 함께 편집된 영화 후반부의 절정 부분. 또한 대학생이 주류 미디어를 믿지 말라고 말하는 인터뷰 장면에선 관객들과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일일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상영관을 나섰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이 없었고 경호원들은 취재진을 막아섰습니다. 비상계엄을 일으켰다 파면당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화려한 외출은 2시간 10여 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어젯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남성이 주민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단지 안에서 알고 지내던 주민들과 술을 마시며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쓴 한 남성이 피를 흘린 채 마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깜짝 놀란 점원이 휴대전화를 들어 어디론가 신고합니다. 잠시 뒤 보호장구를 찬 경찰이 출동하고 소방대원들이 다친 남성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어젯밤 9시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60대 남성이 함께 술을 마시던 아파트 주민들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저지로 다니고 막 그랬죠. 경찰들이 다 한 20명 와가지고 절로 도망갔죠. 60대 여성과 60대, 70대 남성 등 3명이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목격자들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아파트 주민들과 술을 마시다 다투기 시작했고 자신의 집안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동네니까 다 알죠. 얼굴도 다 알죠. 오늘 계속 그 사람한테만 욕을 하니까 다들 욕을 하니까 걔가 받았던 거예요.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동안 추적한 끝에 아파트 단지를 배회 중이던 남성을 긴급 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엔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변도로에서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는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하면서 걷고 있던 40대 남녀 2명이 다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또 중국인 관광객 3명과 승용차 동승자가 다치는 등 총 6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던 50대 중국 동포 차철남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차 씨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어제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17일 중국 동포 50대 형제를 둔기로 살해하고 19일엔 자신의 주택 건물주와 편의점 주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프로 데뷔 15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토트넘은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전반 42분 브레넌 존슨의 선제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승리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손흥민은 후반 22분 교체 투입돼 끝까지 뛰며 프로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토트넘도 17년 만에 공식 대회 우승으로 손흥민과 함께 오랜 무관의 한을 풀었습니다.